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며 8년 만에 공화당 정권의 시작입니다. 20일 오전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4년의 새 행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철저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는 것으로 기성정치와 무관한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정권의 출현이자 8년 만에 공화당 정권의 등장입니다. 취임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축하 공연 등 식전 행사에 이어 11시 30분 개회사로 공식 시작되고 12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선서와 취임 연설로 이어집니다. 그의 취임 연설은 국민 통합을 골자로 트럼프 정권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과 월가와 결탁한 기득권 정치의 전복, 철저한 국익 외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권의 출범을 알리면서 통합과 축제 무대로 마련되는 대통령 취임식이 이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분열적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논란에 따른 정통성 시비, 60여 명에 이르는 민주당 하원 의원의 취임식 불참 등 안팎의 악재가 깔려 있습니다. 한편 내일 워싱턴 DC는 흐리고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올해 첫 정례 회의를 열고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 시위와 음력설 명칭 바로잡기 캠페인 등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이러한 공립학교에서는 각종 설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열린 2017년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첫 정례 회의. 최윤희 공동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 시위를 알리며 한인 사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큰 진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는 계속 막고 있고 많은 분들 참석 바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4차 항의 시위에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도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며 당일 오전 10시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 앞으로 오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회 측은 최근 뉴욕 필하모닉의 중국 설날 표기로 다시 불거진 음력 설 명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며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바른 설 명칭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을 보시는 분이나 또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자녀들한테도 다 얘기해서 뭐 잡지에 놨든지 신문에 했든지 아니면은 무슨 회사에서든지 그거를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한편 오는 설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이런 학교들에선 다채로운 설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189 중학교는 부채춤과 북춤 등 각종 전통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는 26일과 27일 한국 음식,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설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6년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됩니다. 곳곳에서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비영리 단체 얼반 업바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번 달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세금 보고 무료 1:1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다만 먼저 사무실이나 전화, 이메일로 예약해야 합니다. 민권센터도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연소득 5만 4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사전 전화 예약이 요구됩니다. 플러싱 YMCA도 한국어가 필요한 다국어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는 2월 11일, 18일, 25일이며 3월은 4차례, 4월은 3차례 시행됩니다. 예약 후 방문을 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뉴욕시 5개 보로 내 비영리 단체 200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를 배치하고 18일부터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 5만 4천 달러 이하,
무자녀일 경우 3만 달러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이용 기관은 DC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중산층 주민의 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소득 규모에 따라 0.2%에서 0.4%포인트 인하되고 대신 부유층 증세 규정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7일 1,523억 달러 규모의 2017-2018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해 연소득 4만에서 15만 달러의 경우 현행 세율 6.85%를 6.45%로 내리고 15만에서 30만 달러면 6.65%로 조정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연평균 250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다음 해부터는 절세 규모가 7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연소득 106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부유세율은 8.82%이지만 올해 만료될 예정입니다. 부유세가 만료되면 2년 동안 4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산층 감세와 교육 관련 예산 증액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선 부유세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유세 연장은 의회에서도 논란으로 하원은 연장은 물론 초고소득자에 대한 별도의 증세 계획도 검토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의 큰 틀은 중산층 지원과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드블라지오 현 시장의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현 뉴욕시장이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민주당 텃밭이라는 점과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후원금 모금액은 지난해 8월부터 100만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이미 120만 달러가 넘는 사비를 선거에 쏟아부은 부동산 개발업자 폴 매시는 공화당 경선에 나서면서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드블라지오가 재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는 불안하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지도는 최근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힐러리 등판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퀴니펙 대학이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무소속으로 드블라지오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양자 대결을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클린턴이 49%, 드블라지오가 30%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클린턴의 뉴욕시장 도전설은 아직은 루머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18일부터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 심사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출 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도 판독이 가능해 신분증 발급 소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은 18일 ID NYC 신청 때 필요한 서류 심사 절차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약만 온라인으로 하고 발급처를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이 경우 미비한 서류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신청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ID NYC의 마이클 루소 IT 국장에 따르면 디지털 데이터 처리기가 모든 제출 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독해 알려주고 부적격 서류로 판단될 경우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은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한 차례 방문하면 됩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논란이 일고 있는 ID NYC 소지자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와 관련해 루소 국장은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보관되지 않는다고 밝혀 이민자들의 우려를 덜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터널과 교량의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3회 이상 통행료 미납이면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8일 통행료 미납 차량 처벌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5년 이내에 3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과거에는 18개월 이내 5회 이상 미납 차량에 한해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5년 안에 통행료 미납액이 $200 이상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당국으로부터 먼저 등록 취소 경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기한 내에 밀린 통행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 차량국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차량 소유주는 DMV 행정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취소 절차가 보류됩니다. 이 규정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 뉴저지 항만청, 뉴욕 트루웨이 공사, 뉴욕 교량공사 등이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에 모두 적용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은 타결됐지만 그 대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16일 MTA와 교통노조 로컬 100은 2년에 걸친 임금 2.5% 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계약 체결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계약은 2019년 5월 15일까지 유효한데 내년 1월 15일까지 1년 동안 전 직원들의 임금을 2.5% 인상하고 2019년 2월 15일까지 또 2.5%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2019년 3월 이후에 은퇴하거나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500의 현금 보너스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시프트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 주당 40시간 근무 이후에 적용되는 초과 수당도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이면에는 MTA의 지출 증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영리 정부 감시 시민단체 시민예산위원회의 캐롤 켈러맨 회장은 MTA 노사협상 타결은 환영하지만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이번 합의는 MTA의 현재 재정 상황보다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학년 학생에 대한 뉴욕시 교육국의 규율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시 교육국은 지난 13일 학생 규율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시행이 확정되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학생 규율 규정 개정안은 무기로 간주될 만한 물품을 교내로 반입하거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저학년 아동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드블라지오 시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교육 시스템 통제권이 3년 더 연장되면서 교사 측이 시장의 의견을 거의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2세인 로버트 안 LA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가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의원의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34지구 연방하원 보궐 예비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 후보는 4.29 폭동과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직을 겪으며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과 정치력 신장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며 연방 하원에 진출해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 신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 34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몬트레이 힐즈 등 다수의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한 전 LA 한인 회장의 장남이기도 한 로버트 한 후보는 에머리 대학과 USC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위원, 앤더슨 먼거 YMCA 이사, 파바 이사 등을 두루 거치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체인 스토어 등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와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 엑스포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17 프랜차이즈 체인 스토어 엑스포에는 300여 명의 한인 창업 희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절차와 계약, 비용 등 창업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은행 관계자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석했으며 프랜차이즈 업체의 담당자들과 실질적인 창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1:1 상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창업 엑스포에 대한 한인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북극 한파로 지구촌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시베리아 아이들은 눈으로 목욕을 하며 추위를 견딘다고 합니다. 혹한이 가져다준 지구촌의 이색 풍경 함께 보시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유치원. 영하 14도의 엄동 설안에 속옷만 입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쌓인 눈으로 장난을 치나 싶더니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고 눈밭에 누워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물 한 바가지를 머리 위로 들이붓기도 합니다. 단체 기합이라도 받고 있는 듯 하지만 유치원 일과 중 하나인 눈 목욕 시간입니다. Результатами внедрения данной системы закаливания является низкая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детей в нашем детском саду. 혹독한 겨울을 나는 시베리아의 일부 유치원들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해마다 눈 목욕을 실시합니다. 다만 눈밭에 나가기 전에 사우나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눈 목욕 후에는 뜨거운 허브차를 마셔 몸을 녹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 목욕을 처음 본 외지 사람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강추위에 맞서려면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게 시베리아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쏟아진 미국 버지니아주. 수영복 차림의 남성들이 수영장 출발대에 선 듯 자세를 잡더니 출발 신호와 함께 눈밭에서 배영을 하며 허우적거립니다. 뒤따라 한 사람씩 바통을 이어받으며 4가지 영법으로 계주를 선보입니다. 이들은 한 대학의 수영 선수들로 폭설 때문에 시합이 취소되자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푹신한 눈밭에 몸을 던지는 눈 다이빙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영복만 입은 채 수북한 눈을 향해 멋지게 다이빙을 하는 여성. 생각보다 차가웠던지 화들짝 놀라 뛰쳐나옵니다. 눈 속으로 풍덩 뛰어든 또 다른 여성은 상반신이 눈 속에 파묻혀 발버둥을 칩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겨울 속으로 뛰어들어 겨울을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새로 개장한 눈썰 매장. 트랙 길이 91m, 하강 시간 23초로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이 썰 매장은 한 아빠가 동네 꼬마들을 위해 손수 만든 겁니다. Got 15 kids and they all shovel lots and lots of snow. And so they were going to all the neighbors, stealing snow from all the neighbors' yard and bringing it here to make the luge. 아빠표 썰매장에서 싱싱 달리는 아이들은 이 추위가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SNS에 테러 협박글을 올린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아몬쿠 노스캐슬 경찰에 따르면 한인 25세 윤모 씨는 자신이 졸업한 바이렘 고등학교 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윤 씨가 글을 게시에 올린 즉시 이 지역 학군의 순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신임 회장에 김일태 전 뉴욕 한인 씨름협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19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일태 전 뉴욕 씨름협회장과 신규성 현 뉴욕 대한체육회장 등 2명이 등록하면서 20년 만에 경선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이 후보 등록을 취소하면서 김 전 회장이 단독 후보가 됐고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침범하는 차량이 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불평신고 핫라인 311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1000건에 달하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맨하탄 웨스트 빌리지와 브루클린 보럼 힐 파크 슬로프 등입니다. 비영리 단체 교통대안그룹은 로딩 존 확대와 전용 도로 인근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23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내일협회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주 노동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변경된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과 관련해 회원 업체들의 임금 계산 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협회는 또 오는 30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 당일 이사회와 함께 제18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차차 구름이 끼면서 오후엔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5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흐려지면서 오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